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기 서울 연희동의 대우 아파트요. 네, 연희동에 대우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네네. 네,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IMF 때 산 거니까 몇 년도예요? 몇 년이요? 모르겠네. 나도 IMF 때 산 건데. 아, IMF 때요? 한 20년 정도 되셨나요? 그럴 거예요, 아마. 아, 네, 여기 거주는 안 하시고요.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현재는 안 새를 하시고요. 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언제쯤 팔으면 좋을까?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 네, 알겠습니다. 연희동에 있는 대우아파트입니다. 20년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보유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 전망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네, 받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이거 그 IMF 때면은 싸게 사셨어요? 예, 예, 싸게. 예, 싸게. 그럼 지금 이익이 많이 났겠네요. 예, 많이 났지요. IMF면은 야, 진짜 올해 98년도잖아요. 97년도 97년도에 IMF 생겼죠. 98년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긴 시간 동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지금 전세 주고 계신 거예요? 예, 예.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씩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은 홍대 입구역하고는 역세권이고요. 네네. 그래서 위치는 괜찮아요. 입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예, 입지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뭐 올해 2000년 초반 정도에 지어지지 않았나요? 2000년 초반? 2000년 초반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준공되지 않았어요? 입주하지 않았어요? 2000년 초반?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연대 대학원을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이쪽에 또 옮기셨나 보다. 그쪽으로 산 거예요. 그러시구나. 예,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항상 이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다 이제 뭐 20년 됐으니까 다 결혼도 하고 이제 다 하셨겠네. 그렇죠? 그래서 직장 따라 연구소로 가는 바람에 예. 거기서 못 살고 새를 놨어요. 지금 여기에 호재는요. 지금 호재는 이 입지는 괜찮은데 특별한 호재는 없고 네네. 이 서부선 호재가 있어요. 서부선 호재. 이 서부선. 예, 서부선은 경전철이거든요. 일반 지하철은 아니에요. 예. 일반 지하철과 틀린 거는 일반 지하철은 이렇게 막 칸이 여러 개 달려 있지만 경전철은 이 두 냥짜리예요. 두 칸. 예. 쉽게 얘기하면 두 냥짜리 짧죠. 그래서 이 경전철은 지하철이 연결된 거를 지하철이 연결이 끊어진 데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요게 지금 이쪽에 여기가 이제 연대 삼거리인데 연대 삼거리 네네. 연대 상거리 쪽으로 이 서부선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이쪽 라인으로. 그러면은 네. 여기랑은 거리가 역세권은 또 아니거든요. 물론 걸어가서 탈 수는 있겠지만은 좀 멀어요. 예, 역세권은 아니고 그래서 입지는 괜찮지만은 특별하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없어요, 여기가. 아.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를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지난해 12, 16 대책에서 정부에서 10년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 예. 10년을 가지고 있으면은 양도세 중과를 안 하고 일반 과세하겠다라고 했어요. 올해 6월 아, 그래요? 말까지 매도를 한다면 6월 말까지. 예, 지금 20년 지금 됐으니까 네. 뭐 이건 조건이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는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이익이 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요. 이제 한 번쯤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궁금하신 점 생기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아파트를 거의 20년 넘게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 아파트도 장기 더 오래 가져가도 되는 아파트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는 아파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 보유와 단기 보유 이게 나뉘는 기준이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제 뭐 아파트 만약에 이제 아파트다 그랬을 때 내가 투자를 했다. 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제 가치가 앞으로 더 클 것 같다. 그럼 재건축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 재개발 지역의 빌라라든지 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더 가치가 커질 것 같다. 그러면 매도하실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고 가져가겠죠. 네. 어차피 나중에 거기가 다 이제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로 바뀌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게 샀는데 특별한 호재가 없어 그냥.
아파트를 샀는데 네. 그리고 별로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도 않아. 예, 그럼 그런 거 계속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렇죠. 그거를 네. 매도를 해서 좀 오를 수 있는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 또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02-6676-0200번으로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저는 좀 그 여유 자금 있어가지고요. 네, 그 마장동에 세림 아파트도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게 좀 가치가 있을까 싶어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평대 네. 보셨나요? 그거 저기 그 20평대요. 20평대요. 네, 네, 그러면 다른 곳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보유하고 그렇죠. 계신 곳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장동의 네. 세림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네, 20평대를 보고 계신데 여기가 좀 유망한 곳일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네. 사장님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예, 매주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 아예 고맙습니다. 네, 이 마장동 세림 아파트 오랜만에 지금 그 제가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세림 아파트 마장역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바로 마장역 앞이니까 이게 완전히 초역세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예,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세림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이제 재건축 초입에 들어온 거예요. 예, 이제 초입에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예요. 네, 안전진단 지금 통과하기 정말 어렵죠. 정부에서 안전진단을 제대로 이제 그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지금 네, 네. 예, 구조 안전의 비중이 한 50%로 높아지는 바람에 웬만하면 좀 통과를 못하게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통과를 해서 지금 뭐 진행되는 건 맞는데 지금 뭐 한전 부지가 여기 있거든요. 물류창고예요. 한전 물류창고 이 물류창고 네. 김포로 하잖아요. 네, 예, 이쪽에 그리고 주상복합 뭐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네, 예, 여기 이건 확정이 된 거고. 그래서 마장동은 지금 도시 재생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역세권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도 있고 여기가 조금 동네로 보면 약간 좀 지저분하거든요. 현 상태는. 네, 예, 그런데 앞으로 지저분하기 때문에 더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네, 예, 여기 아파트도 바뀌고 그렇죠. 네, 네. 예, 그리고 동북선도 아마 한 이 정도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마장 우체국 바로 그 근방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역세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걸어갈 만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북선은 경전철이잖아요. 네, 네. 왕십리에서 상계동까지 가는 거. 네. 그러니까 여기 왕십리에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쓰는 거예요. 예, 마장. 네, 네. 그러면은 뭐 경전철의 영향은 사실은 크게 그렇게 저는 이 아파트에 크게 미친다. 이게 왜냐면 여기서 멀잖아요. 네. 예, 멀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고 본래는 요 앞에 여기가 이제 낡은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이거든요. 네. 요 앞쪽이. 근데 여기가 마장 2구역이라 그래서 재개발을 같이 세림 아파트랑 뭐 추진을 한다고 했다가 아니면 이걸 따로 간다고 했다가 지금은 여기 마장 2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예. 낙후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도시 재생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지 아직까지 확정은 지금 안 됐지만은 어쨌든 주변에 이러이러한 호재가 있어서 이 마장동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가치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답변 주셨습니다. 자, 마장동의 세림 아파트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큰 산을 넘은 그런 느낌인데 요즘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서울 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말고는 좀 대안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앞으로 재건축 시장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바로 우리 세미 씨가 말씀하셨잖아요. 대안이 없다고. 네. 서울에 공급하는 그 새 아파트의 비중이 한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한 80% 이상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규제로 묶여 있으면은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결국 또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건 당연히 풀어야 되는 것이고, 네. 예, 그래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은 이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익이 많이 나는 곳이 있고 이익이 작게 나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익이 많이 나는 곳으로 그렇죠. 가야겠죠. 그건 뭐 우리 사람의 본성이죠. 그렇죠. 이익이 많이 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기준을 세워봤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땅값이 비싼 동네가 재개발을 하던 재건축을 하던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던 간에 이익이 가장 오. 극대화되는 것이에요. 사업성이 좋나요? 땅값이 비싸니까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겠죠. 음. 근데 땅값이 싸면은 그 지역이 높은 가격에 이렇게 분양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역시 그래서 아마 뭐 강남 상구라든지 그쵸, 이런 네. 중심 지역들의 그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네.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음. 선호도 높은 지역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 쪽이 더 이익이 크게 난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제가 그럼 궁금해지는 게 그럼 네. 지금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재건축 시장을 지금 투자를 하는 건 좀 어떤가요? 지금요? 네. 그거는 정말 앞서가는 발상인데요. 너무 앞서갔나요? 아니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어찌 됐든 저는 하라고 하거든요. 오. 여유가 있는데 뭐 혹시 지금 뭐 안 될까 떨어질까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돈이 여유가 된다면 투자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 먼저 하는 게 남보다 한 두 발짝은 먼저 가는 거거든요. 많이 앞서가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미리 어차피 오른다고 만약에 전제를 한다면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해야지 가장 저점에 사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유망한 단지에 투자를 하는 게 좋으니까요. 전문가의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참석을 해보시고요. 저희 02-6676-0200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들어드릴까요? 그 비산동에 안양 네. 비산동에 네. 그 이편한 세상이 있는데 아, 네, 안양 네. 비산동의 이편한 세상이요. 예. 네. 제가 안양 박달동에 두 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 한 채를 팔고 네. 비산동으로 갈아탈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아, 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안양 내에 두 채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비산동에는 이편한 세상으로 한 네. 채를 좀 더 매수를 하시려고요? 아니. 그 박달동에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를 그 이제 박달동은 비조정 지역이잖아요. 아, 네. 거기 이제 그 매도하고 비산동은 갈아타시려고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기 전이신데요. 여기 비산 이편한 세상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쪽에 이 아파트를 혹시라도 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너무 그 박달동에만 두 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조금 이제 그 안양 시내공원으로 좀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편한 세상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편한 세상이 지하철이 가까이 있나요? 그 지금 지하철은 없는데 예. 이제 향후 그 월판선이라고 예. 안양 종합운동장 뭐 사거리에 들어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월판선, 월곶 판교선이라고 하죠. 네, 예. 월판선. 월판선 들어오면은 뭐 그래도 호재는 호재예요. 그렇죠? 호재는 호재인데 지금은 지하철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특별히 여기 이제 교통 호재들이 좀 있잖아요. 교통 호재. 호재가 있나요? 예, 월판선도 있고 또 뭐 있어요? 글쎄, 월판선. 안양역 1호선이요? 안양 초교 앞에 쓰는 거. 안양 쪽. 예, 안양 초교 그쪽에 들어오는 게 1호선인데 그거는 사실은 뭐 여기랑 거리가 좀 있고요. 예, 거리가 있고요. 예, 지금은 가장 확실한 거는 지금 그 월판선이에요. 네, 월판선. 월판선이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은 역시 호재는 분명히 호재예요, 이게. 호재는 호재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월판선을 보고 여기에 산다는 거는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 아니잖아요. 네. 예, 새 아파트 아닌데
지금 이런 아파트들이 오른 게 여기 레미안 메가트리아 요 밑에 안양천 옆에 레미안 메가트리아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많이 오르고 지금 이쪽 라인으로 새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네네. 그래서 이 여기에 이쪽 라인에 가격들이 오른 거는 이 새 아파트의 영향이라고 저는 봐요. 아, 새 아파트예요? 예, 새 아파트의 영향이다.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을 끌어올려 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효과로 지금 오른 거지 실제로 이 아파트가 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 오른 게 아니다. 그리고 물론 월판선의 호재도 반영은 지금 돼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예. 예, 아직 근데 월판선이 지금 언제 들어오죠? 월판선이? 2026년 내년에 착공 들어가가지고 26년이 준공인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본래 계획이죠. 예, 예. 예, 그러면데 우리가 항상 지하철이 이런 것들이 본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는 애초에 없거든요. 네. 항상 늦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네. 예, 2026년도에 들어오면 정말 좋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일단은 무조건 역세권 쪽을 좀 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예, 이 지하철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지하철에서 승강장으로 직선거리로 지하철 승강장의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해요. 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역세권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을 먼저 1차적으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뭐 이런 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는 예, 조금 뭔가 이 투자의 우선순위가 틀리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제 예, 역세권이라는 게요. 이게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게 이게 새로 들어오는 지하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지하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내 집이 어떤 풍파가 와도 뭐 IMF, 제2의 IMF든 뭐 금융위기든 간에 이런 이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 아파트는 딴 아파트는 막 1억 5천, 2억이 떨어진다고 치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한 5천만 원 떨어질 거예요. 역세권이 있는 아파트는. 그럼 지금 이 편한 세상은 역세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없죠, 지금. 월판선을 보면 역세권인데 아, 월판선을 보면은 예. 그냥, 이게 아마 한 500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스로 역세권이 해당은 되는데 예, 그 실제로 여기 지하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여기다 투자하기는 나중에 이제 그 준공이 되면 좀 오르기는 오르겠네요. 준공되면은 오르는 게 아니고 착공할 때 오를 거예요. 아, 착공할 때요? 예, 착공할 때 할 때? 예, 착공할 때 조금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없던 게 가격이 오르고요. 그리고 막상 준공이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 오르는 거예요. 이미 그게 호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으니까 아직 안 오르는 상태네요. 올랐죠.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됐지만 착공할 때 그래도 한 번 더 오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박달동에 두 채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두 채 중에 그 한 채가 그 최근에 이제 거의 2년 가거든요. 2년이 돼가는데 그게 신한 아파트예요, 박달동. 그것도 재건축 때문에 샀는데 예. 그거는 좀 어떨까요?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은가요? 그냥 근데 그 한 지역에요. 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역을 바꿔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분산을 시켜놔야지 한 군데다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신한 아파트는 한번 사업성 분석을 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내에서도 역세권 주변으로 다시 한 번 더 발품을 팔아보시고요. 전화나 세미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양 보니까요. 교통 호재들이 좀 있고 또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뭐 지역마다 또 단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투자를 하려고 들어가는 거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전화 상담하면서요. 네. 안양도 동네가 넓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단지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무조건 안양이 다 오르는 게 아니고 그쵸. 그 중에서도 이제 중심이 있으니까 그 중심 지역적으로 일단 들어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역세권에 무조건 입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막 돈을 빌려서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네. 항상 그런 분들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역세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 아유. 그래가지고선 역세권에서 벗어나 있는 데를 들어가요. 어. 예, 그러고 나면은 뭐 여기나 뭐 마을버스 한번 타면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네. 상당히 많거든요.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무조건 내 집 장만을 하더라도 역세권에 붙어 있어야 정말 안정적인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역세권에 위치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양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 02-6676-0200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8181로 여러분들 문자도 받고 있는데